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황명선입니다. 네, 오늘 긴급 전국 인터뷰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삼선 논산시장을 했지만 국회의원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당에서도 조직사무부長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 탄핵 전공으로 격변했습니다. 예, 12월 3일 날 네. 긴박했는데 예, 이 당시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190명 의원이 어쨌든 간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했어요. 네, 그날 안 뭐- 했으면 어쩔까? 정말 그날 긴박했던 상황부터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만약에 그 당시에 통과가 안 됐다라고 하면 150분이 모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지금 장갑차 군인들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예, 과거에 다시 40년 전에 5.18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끔찍하죠. 아주 아찔합니다. 그날 아주 10시 저도 여의도에서 늦게 저녁을 하고 있는데 TV 자막이 식당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10시 20분 정도 긴급 담화 해가지고 내용 들어보니 뭐 예산, 장관들 탄핵 뭐 이런 내용들 이야기하더니 결국 야당과 국회를 이야기하면서 반국가 세력으로 척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딥페이크에 누가 나와서 장난하는가 뭐 이런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시청했던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이 무슨 비상계엄 하려고 하면은 전시나 사변 이런 형태에서만 가능하지 뭐 12월 3일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TV를 보자마자 국회로 가야 된다. 국회로 가야 된다. 가면 경찰과 군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은 비상계엄 선포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겠나. 또 가면서 집에 한 보름이나 한 달 동안은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뛰어갔죠. 제 차를 타고 왔는데 국회 정문에 전부 다 그 경찰 차로 전부 다 이 정문 모든 문들이 다 봉쇄되어 있고 그래서 서강대교 방면이 아니라 양평동 방면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해서 국회를 이렇게 쭉 둘렀어요. 둘렀는데 모든 문들이 전부 다 경찰차가 다 되게 있고 막고 있고 그리고 경찰들이 10m마다 전부 다 배치가 다 돼 있더라고요. 중간중간 넘어가는 분들도 보좌진들도 가끔씩 보이고 그래서 저도 월담을 해서 바로 국회로 진입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관건은 비상계엄일 때 어쨌든 간에 그 헌법 77조죠. 네. 그 5항에서 국회가 그 제적 가반의 어떤 해제 결의가 있으면은 네. 그 비상계엄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건이 제적 가반 이상이 국회에 모여서 해제 결의를 하느냐 예. 여부였지 그게 않습니까?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계엄령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내가 딱 두 군데입니다. 대통령. 예. 두 번째는 국회. 예. 국회의 제적의원 과반수. 그러니까 150석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결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후에 밝혀졌지만 대통령도 네. 그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서 네. 이 여러 가지 그 명령을 내리고 네. 시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뭐. 우리 너무 어설프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병력들을 동원하고 출동시키고 다 했더만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죠. 지금 언론에 속속 보도가 나오고 또 수도방위 사령관이나 그다음에 공수특전 사령관이나 얼마 전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 계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병주 최고위원 발언 중에서 이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HID 그러니까 대타로 부대 중에서
암살이나 그리고 적에 침투해가지고 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20여 명이 사복을 입고 대테러 작전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직접 지시도 한 정황들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보면 그 사령관들한테 전화해서 지금 현장에 가고 있는 중에 전화도 받았다라는 분들도 증언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김용원을 중심으로 해서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했고 당일 또 치밀하게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치밀했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스꽝스러운 비상계엄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5.16이라든지 12.2라든지 5.17 비상계엄 학대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돼버렸어요. 네.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됐다 보십니까? 이번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전시나 사변 이런 형태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군인들의 국가에 대한 혼란이라든가 전시 상태라고 하면 전군의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체제를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특수한 그런 목적이에요. 국회 반국가 단체 라고 규정을 하고 야당의 대표 그리고 한동훈 여당의 대표를 포함해서 주요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리스트까지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과천에다가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감옥까지 준비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시나 이 사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군을 동원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충안파, 김용현, 그리고 방첩사령관 이렇게 충안파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들이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제한된 인원을 갖고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했던 아주 최소한의 정예 인력을 갖고 왜냐하면 명분이 없는 이 비상계엄이잖아요. 개인의 안위. 네. 친위 구테타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명분이 없는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본인의 핵심을 갖고 충안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만든 계엄인데 결국은 거기 그 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충안파지만 그 밑에 갈수록 영관급이나 아니면 뭐 국정원 1차장이나 다양하게 사람마다 이거 전시나 사변 상황이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거기에 왔던 지시를 받고 대북과의 관계에서 교전이나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투입된다는 것을 알고 왔는데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국회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사병들도 이것은 옳지 않는데 하는 군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실패했다고 봐집니다. 예. 결국은 윤석열 개인의 어떤 본인의 정권 안위를 위한 어떤 행위였기 때문에 명분도 없었고 동의도 받지 못했던 거죠. 충안파 외에는. 그렇죠. 거기다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도 아주 긴박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제가 볼 때 본회의장에 그렇게 신속하게 안 들어갔으면은 어찌 됐을지도 모르는 거죠. 생각하기도 싫죠.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 국회에 도착했을 때는 한 10시 50분, 11시에 저는 여의도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갈 수 있었는데 가니까 한 국회 내에서 있었던 분들인 것 같아요. 의원회관이나 저기 본관에 본청에 한 10여 명 정도 계셨고 그러면서 속속속속 계속해서 전 입장을 해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150석을 빨리 150분이 와서 이 그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빨리 이 동의를 해서 빨리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150명의 인원이 채워질 때까지의 그 긴박했던 그런 이 시간이 그 현장에서 제가 굉장히 아주 막 그냥 초조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TV나 영상을 통해서 밖에 군인들이 지금 본회의장으로 오고 헬기에 내려서 오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보좌진들하고 충돌해가지고 막고 있고 그리고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그리고 2층, 3층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150명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또 안건이
또 절차적 이 과정을 통해서 상정되는 이런 여건들이 굉장히 막 아주 긴박했어요. 제 옆에 조계원 의원님이 있는데 의장님이 연단에 올라와 계신데 빨리 이거 빨리 안건 상정해서 빨리 처리하라고 지금 이 앞에 문을 부수고 지금 여기 유튜브로 지금 본인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지금 들어오는데 지금 빨리 저기 해제안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뭐 하냐고 이렇게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막 호소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장 상황은 굉장히 아주 긴박했고 아주 절박했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당시에 예. 한동훈 대표가 거의 곧바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다.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는 메시지를 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사람들한테 불안한 가운데서 그래도 좀 이 희망을 갖게끔 했는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당시에 네.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시에 같이 본회의장에 한 10여 명의 그 국힘의 의원들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150석, 우리 야당만 하더라도 192석인데 이 긴박한 시간에 또 지역에 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192석은 뭐 충분히 쉽게 시간만 있으면 다 오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빨리 이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시간 속에서 국힘에 10여 명의 의원이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굉장히 큰 기대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 이 내용을 국정원을 통해서 수일 전에 본인은 정보를 얻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우원식 의장 그리고 한동훈 본인도 체포에 대한 대상이고 굉장히 두려움과 위협감을 느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 18명 의원 그래서 사표에서 190명이 만장일치로 해제 결의를 네. 냈고 이 외신은 이걸 굉장히 좀 이렇게 이 포인트를 보더라고요. 어쨌든 네. 여야가 참석한 의원들은 만장일치였다. 예. 이래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국회 원내 활동에서는 여당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사령탑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추경호 의원은 어쨌든 의원들이 본회의장 참석을 오히려 가로막았다. 이런 정황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 속속 나오고 있죠. 상당히 배신감을 좀 느꼈겠습니다. 여야의 국회의원들의 서로의 보수와 진보의 입장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고 국가고 대한민국이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거든요. 어느 진영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있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그거거든요. 지금 이 엄중한 잘못된 이 헌법을 위반한 개인 사익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를 두둔하고 방기하고 오히려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여당의 원내대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내란 속의 저는 제1의 정범이라고 봐집니다.